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정보가치 나눔의 원칙 누브리스 연구소 소장 이방호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산가가 되는 성장 과정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여러분은 돈에 대한 개념부터 배워라. 과연 언제부터 돈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으셨나요? 미국의 월가에서는 유태인들이 금기처럼 장악하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인원이 미국의 월가를 언제쯤 접수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돈에 대한 개념을 언제부터 배우는 게 좋을까요? 한 번쯤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산가가 되기까지는 종목 선정이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품목이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품목이 부동산, 채권, 주식, 달러 등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품목을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수익 가치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자산가 등 현 시점에서는 부동산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품목 선정을 통해서 자산가가 되기까지 지금까지 부동산에 대한 일목정연하게 진행을 해왔습니다만은 그 중에 많이도 아픔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은 부동산에 대한 가치는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품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첫 번째 구입 작은 집 매수는 1981년 17평 주공 아파트였습니다. 매수 금액은 830만원, 전수에 500만원, 투자 금액은 330만원으로 17평 주공 아파트를 매수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산가가 되기까지는 새는 돈이 없어야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한 달에 나가는 돈의 품목을 한 번쯤 리스트업 해보셨나요? 그 중에 나가고 남는 돈이 얼마 정도 되시나요? 자산가가 되기 위해서는 새는 돈이 없어야 합니다. 가능한 자기가 그 수익된 금액의 50%는 저축을 하고 50%는 쓸 수 있는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새는 돈이 얼마인지 한 번쯤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산가가 되기까지 저는 첫 사회생활 시작을 반도체 연구소에서 1986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반도체 연구소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시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 회사라고 볼 수 있었으며 상위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주택 구입 이후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1989년도 1신도시 분양을 4,600만 원에 33평을 분양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주거 목적과 투자 목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투자의 목적보다는 직장 생활에 주거 목적으로 3본 지역을 저는 선정해서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992년도에 입주를 했고 1년 만에 1993년도에 신도시 매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직장이 이전으로 인해서 저는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데 세금 감면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직장으로 이전으로 해서 하게 되면 세금이 감면되기 기본세만 내기 때문에 그때 당시 분양이 4,600만 원, 매도는 1.2억, 수익이 7,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세금은 감면받았습니다. 지금에 와 보니 매도가 답이 아니었던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됐습니다. 이게 배움에 있지 않고서는 절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반도체 본사 연구소가 이전하면서 저는 93년도에 투자 수익이 많은 돈을 가지고 청주에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때는 60평 아파트를 6천만 원에 분양받았습니다. 그러나 1997년도에 매도하고 서울 복귀했습니다.
분양받는다고 다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분양 단가가 6천만 원인데 4년이 지난 시점에도 가격은 그대로 6천만 원이었습니다. 오르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서울 복귀 이후에 자산 투자 종목을 다변화했습니다. 그때가 1998년도 증권에 입문하게 됩니다. 전 세계 경제를 알아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경제적 개념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나요? 한 번쯤 여러분들이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경제 흐름을 보면은 물론 이 품목의 그래프는 이 부동산의 상승폭을 알려주는 그래프입니다. 1998년도에는 IMF 외환 위기로 인해서 저희들이 국가가 상당히 부도났던 시절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1998년도에 IMF 외환 위기 직전에 주식을 매수했습니다만은 주식은 곤두박질을 쳐서 자산이 0까지 내려갔습니다. 말 그대로 주식이 깡통 계좌라는 게 그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산하게 되는 시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1999년도에 서울 마포구 상암동 재선 국가 수용일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때 수용된 이유는 2002년도 월드컵 경기장 건설 때문에 마포구 상암동이 수용되겠습니다. 수용하게 되면은 보상금이 나오는데 보상금을 대토를 하게 되면은 세금 감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2000년도 산업단지 예정 지역을 집중적으로 매수했던 기억이 납니다. 산업단지 몇만 평과 2만 몇만 평, 제주도 몇천 평, 속초, 화성, 일산 쪽에 몇백부터 몇천 평씩 매입하여 대토 측면으로 받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세금 없이 매입했던 부분입니다. 현재의 가치는 얼마 정도 될까요? 여러분의 상상을 맡기겠습니다. 부동산은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혼자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여 전문가 영입하게 됩니다. 법인을 설립해서 직장과 부동산을 견임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2002년도에 아파트 분양이 제대로 많았습니다. 서울 수도권에서는 서울, 일산, 안성, 분당 쪽을 집중적으로 매집했습니다. 물론 양은 많았습니다. 저희들 분양받아서 그때 당시는 이 계약금 10%에 중도금, 무이자, 후불제였습니다. 그래서 투자금이 계약금 10%만 있으면 33평 아파트를 순수하게 분양권을 매집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분양권도 전매가 가능했습니다. 하여 2004년부터 2005년도에 분양권을 집중적으로 입주 전에 다 매도했습니다. 개인 명의로 했다면은 상당히 세금 추적과 세금이 많았을 텐데 저는 개인 명의와 법인 면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 상가 지구를 투자를 경매를 시작했습니다. 잘하면 대박, 못하면 상가집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제2 신도시 상가 비율을 분석하면서 과연 입주 수량과 상가 수량이 인구 비율로 계산했을 때 몇 퍼센트의 비율이 나오는가 봅니다. 상가 비율은 3.3% 이하일 경우는 대박이요. 그 이상 되면은 쪽박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상가를 무조건 투자해서 수익 내는 게 아니라 상가 비율을 아셔야 수익률이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게 됩니다. 자산가가 되기까지는 2008년도에 주택사업을 땅을 매수하여 용도 변경하여 전원주택지로 분양사업을 시작합니다. 물론 이때는 주택이
보기보다는 상당히 많이 땅들이 팔려 나갔습니다. 경기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2008년도에 말 그대로 땅을 사서 용도 변경해서 단독주택을 질 수 있는 했을 때는 최소한 그때 수익이 거의 200% 이상씩 나왔던 시절이었습니다. 2010년도에 다주택자 등록하게 됩니다. 투자의 가치에 확립을 하게 되면 법인과 개인의 명의로 해서 다주택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2012년 반도체 27년 만에 대기업을 퇴직하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 반도체 설계부터 공정 설계, 그 다음에 공정 기술, 장비 기술, 생산 관리, 생산 기획, 마케팅 본부장부터 경영 기획, 자산 관리까지 하다가 퇴직을 합니다. 두루 대기업에서 저희 배운 부분이 많습니다. 직장 생활 하나 업무를 판 게 아니라 임원이 됨으로써 여러 분야를 집중적으로 배웠던 경험을 토대로 인해서 부동산 겸직을 했습니다만은 물론 법인은 제 명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지분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만은 대표이사는 아내를 했고 지분을 가지고 저는 겸직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퇴직 후 저는 해외에 여행 중에 목조 주택에 관심이 많아서 무역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태양 목조 주택이라는 본사를 가지고 각 지사에 원자재를 공급해주는 무역 사업을 합니다. 말 그대로 에이전트 사업입니다. 수익 금액에 무조건 일정 금액을 수익으로 받고 나머지는 공급만 해주는 그런 무역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부자는 실행가고 가난한 자는 망상가라고 생각합니다. 부자는 부지런합니다. 그리고 행동이 빠르고 실행이 빠릅니다. 생각했다면은 실행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게 부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산가가 되기까지는 첫 번째 단계는 재무 지식을 가셔야 합니다. 지금의 아파트라든지 주택을 보게 되면은 레버리지 효과라고 합니다. 전세급은 거진 70 내지 80%, 투자 금액은 한 20 내지 30%밖에 되지 않지만은 이 집의 가치는 순수하게 작은 금액으로 다 가져가는 효과가 레버리지 효과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산의 가치를 작은 돈으로 가치를 형성을 함으로써 수익을 다 가져가는 재무지식을 가지셔야 합니다. 저는 1만 시간의 법칙을 철저하게 배웠고 실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매일 책을 봅니다. 자신만의 시간을 매일 가졌습니다. 한 분야별 300권 이상의 책을 본다면 상위 2%의 수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하고 있는 모든 업무 중을 그리고 생각한 것을 기록을 원칙으로 하십시오. 또한 기획과 실행 계획은 철저하게 1계획, 주계획, 월계획, 연계획까지 세워서 실행한다면은 여러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디자인하십시오. 부자의 생각을 흡수십시오. 그리고 함께 함으로써 1만 시간의 법칙은 절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투자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가치 분석부터 수익 분석, 수요 분석, 공급 분석, 교통 분석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여러 종목을 여러분들이 같이 분석할 수 있는 레벨이 되셔야 자산가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부동산 투자 성공은 투자의 원칙에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가치 분석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가치 분석, 교통 분석, 교육 분석, 세금 분석, 단지 분석, 지역 소득 분석, 용적률 분석, 환경 분석, 수요 분석, 공급 분석, 수익 분석까지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한 개념이 수익을 보장하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분석을 통해서 투자하신다면은 최소한 수익률은
상당히 높을 거라 봅니다. 자산가와 자산가가 되지 않는 차이는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의 차이라고 봅니다. 일반인과 자산가의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동산 제1의 원칙은 가치 분석에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매수하는 품목의 가치는 얼마 정도 되시나요?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한 번쯤 자신을 평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의 제1원칙은 세금 분석입니다. 가치 분석, 세금 분석이 되셔야 이 품목이 수익이 얼마큼 나는지를 알고 매수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이거 많이 오를 거야가 아니라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세금 분석까지 하셔야 수익이 보장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의 제2원칙을 세금 분석이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염두에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절세가 수익입니다. 증여세, 양도소득세, 종부세, 간주세, 취득세, 상속세, 법인세, 소득세까지 여러분들이 세금을 전반적으로 갖고 있으셔야 수익률이 좀 더 높여갈 수 있습니다. 제가 첫 투자 1981년도 17평 830만원짜리 주공을 투자금 330만원에 했습니다. 2019년 현재 9억 8천만원입니다. 몇 퍼센트 수익 났을까요? 순수하게 계산해 보면은 296배, 2969%가 상승의 수익률입니다. 38년을 하면은 1년에 순수하게 78%씩 복리 상승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품목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서 알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각종 그 부분들을 분석하고 투자해서 수익률은 투자 수익률은 111.8%입니다. 이 수익률이 답이라 생각합니다.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손실이라고 봅니다. 자산 족보를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아시나요? 당신은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채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구분한 방법, 자산가가 되는 방법을 나눔의 원칙에서 전수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정보의 가치 실현에서는 개념부터 가치까지 다 아셔야 수익이 높여갈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정보 가치를 나누겠습니다. 가치 배움의 미학으로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당신을 귀족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아래 구독 신청해 주신다면 행복으로 생각하겠습니다.